안녕하세요. 나라살명소 우지영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이에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지방정책 트렌드라고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지방정책의 우수사례, 이모저모, 해외 우수사례, 그리고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책 트렌드 2년차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 그리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빈집정비,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주지훈 나오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중증외상센터와 9억 원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에너지 3법 관련된 동향, 그다음에 청년 고용정책 추진 동향,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애로 해소, 말산업 육성 동향까지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메인인 2년차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가 어떨까?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어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년도보다 모금 실적이 크게 넘어섰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부 건수가 52만 6천 건 정도 되고 모금액은 65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부 건수는 47%, 그리고 모금액은 35%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비수도권이 모금액이 많아졌죠.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좀 비수도권,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벌린 정책이었죠. 그래서 비수도권이라면 174개 정도 됩니다. 평균 모금액이 4.5억 원 정도 되고, 이제 수도권은 좀 더 그거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평균 약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배 이상은 비수도권이 모금액이 많다. 이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 감소 지역을 우리가 89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균 모금액이 4.7억 원으로 비수도권 평균보다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비인구 감소, 수도권 지역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137개 평균이 이제 2.7억 원이니까 훨씬 2배 정도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제도를 몰랐지만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상징적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주항공 사고 발생 시 전남 무안군에는 이틀 만에 1억 원을 고향사랑 기부제로 또 모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100만 원 이상 고액은 좀 줄고 10만 원 이상 소액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보다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81억 원에서 지금 현재는 140배 증가한 1조 1175억엔 10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결과를 보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처음에는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이제 안착화되면서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린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확대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대했죠. 그래서 좀 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좀 더 재미난 내용들을 보면 지역별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왕 이벤트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자치구 중에서 1위 했어요. 지역 뿌리 산업인 신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 제조 신발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사례인데, 달구벌, 대구가 달구벌이라고 하잖아요. 광주시가 빛고울인데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지역 협력 증진에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들 이제 상호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해당 지역에다 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대 지역에 상호 기부를 한 거고, 그 중에 광주 동구 같은 경우 전국 2위를 차지했는데 기부액이 4억 1,788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내용이 좋은 게, 지역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이 있었는데 이 지원금이 끊겼었어요. 그럼 해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기부를, 지정 기부, 이 야구단에 지정을 해서 기부하겠다. 돈이 들어와서 지역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대전시 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네, 성심당이죠? 네, 성심당 상품권이 전국 답례품 신청 2위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뭐 마스코트도 만든다고 하네요.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현장 홍보를 추진을 하고 고액 기부 2천만 원 이상 뭐 이런 고액 기부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또 사례인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주택 화재 안전 꾸러미를 소방관이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기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서 화재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형 답례품을 개발하는데, 저는 이런 물건들보다 이런 정책들,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에서 또 이제 선정을 해서 뭐 경품도 하고, 이 중에서 영도군은 전국 7위를 차지했는데, 이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냥 답례품을 하는 게 아니라 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민원들을 좀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 보육 사업도 현안 시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기부 참여, 제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한라산 우선 예약 등 뭐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소식 아주 재밌죠? 이 제도가 안착화돼야지 좀 지역 소멸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지역 소멸 특집일 수도 있는데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빈집 정비 내용을 알아볼게요. 우리 시골에 가면 좀 흉가처럼 막 이렇게 버려져 있는 집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빈집들인데, 이 빈집들을 지자체에서 수선을 하거나 철거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경남 산청군 같은 수청 삼봉마을이 이 내용을 아주 잘했는데, 이 빈집 정비들을 지금 얼마 전에 산불 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청군 같은 경우에 20년이 넘는 건축물의 비율이 무려 83%가 넘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 좁은 골목길, 그래서 상당히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편의시설도 부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역 소멸은,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산청별곡, 산청에 살이를 했다라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40억을 받고 도비도 받고 군비를 매칭을 해서 빈집 26곳을 철거를 하고 낡은 집 82호를 또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된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빈집 5채가 철거된 공간에는 우리 동네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하고, 빈집 14개 부지에는 LH 임대주택 35를 건설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거가 확보가 되면 또 청년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집을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방으로 유명하죠. 허준이 이제 여기 산청에 갔었잖아요. 한방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약선생활 문화 플랫폼이라는 산청 앱들을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약재 관련된 카페, 음식도 하고요.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 아주 예뻐요. 그래서 약선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광객들한테는 가성비 숙소 6만 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마을의 유동인구가 빈집 정비 시작 전 18년에 비해서 24%가 증가했고, 약선 생활 문화 플랫폼에는 개소 후에 만 23명이 방문을 했대요.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런 빈집 정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냥 이렇게 단순 정비가 아니라 좀 예쁘고 가고 싶은 그 마을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소멸 특집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빈집 정비, 이 두 가지를 주요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